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끝판왕 주식강의 연구소의 적풍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매매 기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정말 누구나 정말 왕초보도 가능한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일목균형표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는 방법을 오늘 굉장히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일목균형표를 그동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보니까 책 한 권이던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핵심만 가지고 여러분께 앞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쉽게 일목균형표를 접하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목균형표가 뭐길래 이거를 좀 사용하자고 하는 건가 보시게 되면은, 일목균형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뭐 일목균형표 하면은 뭐 예전에 뭐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뭐 상인이었었는데 거래할 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 뭐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우리는 실전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이제 저는 딱 쓸모있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는 굉장히 쉽게 색깔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구름대를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구름대라는 게 좀 잠시 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그냥 머릿속에 간단히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구름대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매매 시점과 기다려야 되는 시점들을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종목 바닥인데 사도 되지 않나요? 이거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거를 알고 계신다면은 그 종목을 과연 사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 보시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게 하나의 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일단 설정을 먼저 해보고 다시 구름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차트에는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좀 뭔가 좀 많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일목균형표 설정되어 있는 거고, 없다고 치면은 기본적인 이제 봉 차트만 나와 있는 경우인데, HTS마다 기능은 조금씩은 다를 텐데, 이 일목균형표 설정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추가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마우스를 누르신 오른쪽 버튼 차트에다 대고 누르시면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메뉴가 뭐 잔뜩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이거는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지표 추가, 지표 겹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표 뭐 겹치기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쳐서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설정을 하는데 가끔 이제 키움의 경우에는 이 일목균형표라는 지표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라는 이런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스케일은 항상 가격으로 설정을 해두셔야지 이렇게 픽스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모양 형성되는데요. 보면은 일목균형표가 구성하고 있는 지표가 되게 많아요. 전환선도 있고요, 기준선도 있고요, 후행스팬도 있고, 선행스팬도 있고, 선행스팬 2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지표들마다 내가 이 디테일한 수치를 바꾸게 되면은 다른 식의 어떤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 범위도 높고 정해진 답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수치값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활용도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 지표가 제가 주식을 그래도 처음 접했을 때 90년대 그때 이제 차트 매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활발했던 시절부터, 더 옛날부터 90년대를 넘어서 이제 2020년도잖아요. 거의 20년 넘게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그 사이에 수많은 매매 기법들이 나왔다, 인기도 끌었다가 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했다가 안 맞네, 사장되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많았던 과정에서도 일목균형표는 항상 꿋꿋하게 어느 정도의 승률을 가져다 줬다는 부분에서 이거는 저는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표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구름대라는 것이 여기 보이는 요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파란색 금이 보이죠? 여기는 빨간색, 저는 약간 주황색으로 보일 텐데 파란색과 빨간색의 이런 구름 형태의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걸 보고 파란색은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고요. 파란 구름, 빨간색은 양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운과 양운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 기법을 살펴볼 거고, 중간에 수많은 이 지표들, 전환선, 기준선, 호행 스팬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심도 있는 강의를 또 준비를 할 거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사용할 거냐면은 선행 스팬 1번하고 2번을 쓸 거예요. 와,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구름대란 무엇이냐면은 선행 스팬 1번 선과 선행 스팬 2번 선의 그 사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선행 스팬 1번 선은 뭐냐면은 이 회사에 26일 동안의 거래 일수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6일을 선행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자의 선행 스팬의 그 수치값은 26일 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어떤 평균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선행 스팬 값을 우리가 막 구해가지고 그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나와 있어요.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거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선행 스팬 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52일간의 주가의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 고가와 저가와 중간값이 뭐냐면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26일 뒤로 내용을 선행시킨 거. 그러니까 52일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26일을 선행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는 26일이라는 어떤 기준값이 있어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선행 스팬 1번과 2번은 각각의 26일치를 26일 뒤로 표시해 놓는 건가, 52일치를 26일치로 뒤로 넘겨서 표시하는 거니 그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주가가 맨날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거기서 약간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보는 어떤 추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의 이제 복잡한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 전 일반적인 이동평균선 다 지워버렸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샘플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예전에 저한테 이제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자, 지금부터가 이제 매매 실전이에요. 근데 실전 매매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은, 주가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양운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위치가 양운이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음운일 때는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매매를 할 때 주가가 양운일 때 거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실제 주가 한번 볼까요? 주가를 보시면 여기 파란 구간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2019년도 4월부터 2019년도 10월까지는 음운 구간이에요. 그럼 주가가 어때요? 갈려다 빠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상한가 한번 만들고 나서 분위기가 역전되죠. 그리고 10월달 중순부터는 이 회사의 구름대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에요.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만원대 있던 주가가 16,000원까지 단기간에 60% 상승이 나왔어요. 전환되자마자. 그럼 웬만하면 이 파랄 때 사가지고 바닥인지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거래하기보다는 빨간 거 보고 사면 그래도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종목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투자 아이디어는 웬만하면 양운에서 거래를 한다가 이게 기본입니다. 단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기본이고요.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이 6,000원짜리인데 16,000원까지 쉬지도 않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전환점부터 해서 또 주가가 나름 단기간에
한 뭐 50% 100% 정도 시세를 냈다고 하면은 한번 눌렸다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런 추세 전환이 보이게 된다면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보인다고 된다고 하면은 일단 저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급적 어떠한 종목을 살 때는 양운에서 사는 것이 더 흐름이 좋다라는 건데요. 일목균형표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겠냐면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26일 뒤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보고 계시는 DKT라는 종목은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앞으로 이 양운이 줄어들면서 곧 음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26일 뒤쯤에는 이미 음운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즉 양운에서 음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조만간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빨리 수익내고 나오든지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26일 뒤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요. 다른 종목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아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아스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 주가의 위치가, 그러니까 음운과 양운만 보세요. 뭐 다른 거 지표들 보지 마시고 음운이랑 양운만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음운 구간에서는 물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잠시 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음운 구간에서는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막 주가 빠져 있고. 그러다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구간, 이 날짜를 보시면은 2019년도 3월 18일이 전환점이에요.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주가는 시원하게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 전환기에 매매를 했다면은 머지않아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날 25% 급등했죠. 기분 좋게 팔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시기, 요 시점. 그리고 양운 구간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이죠. 그러다가 양운에서 음운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되니까 그냥 계속 내려가요.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오지만 힘이 없어요. 신저가도 기록을 하고요. 그러다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바로 이 시점, 2019년 10월 한 24일 정도가 변환점인데, 그날부터 주가는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주가는 며칠 있다가 갑자기 툭툭툭 치고 올라가면서, 그죠? 9,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단기 급등을 해버립니다. 단순히 전환기만 노렸을 뿐인데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또 가급적이면 내려가는 분위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사고 싶다면 양운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단 주가가 이 구름대, 양운에서 사는 건 좋은데 이 양운을 깨고 내려가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그려지는 이 구름대를 봤을 때 우리는 26일 뒤를 미리 보고 있잖아요. 봤는데 조만간에 음운으로 전환될 것 같다고 하면은, 내가 매매하다가 만약에 좀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은 일단 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다가올 미래가 안 좋은데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법을 어떻게 좀 정리를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양운, 음운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자, 매매 꿀팁인데요. 양운일 때는 어차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하락할 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즉 음봉 매수를 해보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양운일 때는 음봉 매수가 잘 먹힌다. 그리고 음운일 때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운일 때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를 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급등이 한 차례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하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매매를 잠시 멈추고, 왜냐면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환기에 거래를 하시든지, 음운에서는 급등이 나오는 걸 보고 사시든지, 특히 음운에서 이 음운을 완전히 돌파해버리는 강한 장대 양봉, 상한가가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추가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꼭 노리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했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바닥이에요. 신저가가 나와서 완전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만신창이가 됐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옵니다. 올라가는데 사실 이 바닥에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급등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편입을 해도 사실 가다 말아요. 이렇게 음운 구간에서는 쉽게 주가가 상승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시점, 대략 한 10월 28일 정도인데요. 그때 주가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는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경우는 편입 들어가셔도 일단 양운의 기운에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 내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략 이 전환기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7,800원대에서 주가가 10,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여기서 한 차례 큰 수익 얻을 수 있었고, 더 가져갔으면 12,000원까지도 벌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운 구간에서 음운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을 봤을 경우는 저는 그 다음날까지 시세가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음운에서는 급등이 나와서 이 음운을 뚫어버리는 그런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자, 여기 확대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음운인데, 그죠?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온전하게 급등하지는 못했고 좀 밀렸어요. 하지만 다음날에 추가 상승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 웬만하면은 이 위쪽으로 돌파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꼬리만 남기고 다음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음운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음날에 또 단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 여기 조금 더 과거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 경우에는 분명히 장중 26%짜리 시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운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구름 안에 갇혀버렸죠. 이런 경우는 거의 밀린다고 보시고 일단 정리한 다음 나중에 다시 거래하는 게 좋아요. 단기 투자자의 경우는 쭉 빠졌다가 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오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죠.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양운일 때는 어차피 좋은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한번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음봉 타이밍을 노리신다면은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음운일 경우에는 확실한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따라붙지 않는 게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제가 종목은 랜덤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HLB라는 종목인데요. 야, 과거 흐름들을 보니까 파란만장합니다. 그죠? 근데 딱 흐름을 보면은, 야, 이거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만 있었어도 HLB를 잘 공략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죠? 첫 번째 기억나는 게 뭐예요? 양운일 때 거래해라. 양운일 때 거래해라. 이 양운이 끊이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3만원짜리에서 10만원까지 양운 구간을 타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까 항상 설명드렸죠? 이 구름을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은 것이다. 얘는 깨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올라왔어요. 그죠? 중간에 음운으로 전환되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일단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운에서 거래해라. 두 번째 봤던 건 뭐였죠? 전환기를 조심해라.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좋은 타이밍이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지만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기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거기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양운을 깨고 내려가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죠? 비록 양운이지만 이미 시세를 내고 내려가는 중에는 흐름이 결코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이격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양운 대비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서 지금 분위기가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닌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깨고 내려가니까 하염없이 내려가죠. 자, 그리고 양운이 이제 음운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운을 돌파를 하는데 그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게 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상승은 좀 나왔죠. 그리고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여기 있었는데 정확하게 요 시점에 이제 전환기였어요. 전환기였는데 얘도 6만원짜리가 12만원까지 올라가서 100%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차익 물량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일목균형표와 주가의 차이를 보고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잠시 하락하는 걸 기다렸다가 이 구름대를 지켜지는지 깨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은 좋아요. 이 경우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바로 회복을 해줬죠. 전환기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노릴 수 있었고, 가다가 음운으로 전환되니까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죠. 음운일 때 웬만하면 안 보는 거예요. 단 급등이 나왔을 경우는 볼만하죠. 돌파가 나왔을 경우는 추가 시세를 노릴 수가 있었고요. 또 보니까 음운에서 충분히 빠지고 나서 여기서 전환기가 있었어요. 전환기 샀다면은 7만원에서 한 9만원 선까지 단기 수익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음운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런 데는 거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음운 구간을 돌파를 못 하다가 이날 상한가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상승이 시작했죠. 음운에서는 돌파한 거 보고 사는 거예요. 돌파를 확인하는 거 보고, 특히 급등을 확인하고 사면은 추가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팁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목균형표 매매 타이밍이 정말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오늘 본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활용하는 방법은 양운은 올라가는 분위기, 음운은 하락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주가가 먼저 움직였을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양운일 때는 하락하는 걸 보고 구름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사보는 전략, 두 번째 음운일 때는 급등을 보고 따라 붙어보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양운일 때 하락할 때 사는 것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좋은 구간을 노릴 수 있게 되고요. 음운일 때 급등을 따라잡게 되면은 단타 구간, 단기 주제에 딱 좋은 구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양운, 음운 전환기를 조심하셔야 된다. 당연히 양에서 음으로 되는 시기가 안 좋은 거고, 음에서 양으로 가는 시기는 좋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다면 과연 그 종목을 살지 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일목균형표를 꼭 보유 종목들에 접목을 시켜보고 과연 내 종목은 현재 좋을 건가 나쁠 건가를 한번 예측해보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일목균형표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실전 팁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매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 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차차 시간이 되는 대로 더 제가 꿀팁을 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강연구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